대감댁 과부 아가씨와 머슴 돌쇠. 옛날 아주 먼 옛날 부유하기로는 이 마을, 저 마을에 소문이 자자한 김대감댁의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김대감댁은 논과 밭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곳간에는 쌀이 늘 가득했으며 일하는 머슴과 몸종만 해도 수십 명에 달했으니 그 위세가 실로 대단했습니다. 김대감에게는 금지옥엽처럼 아끼는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연화 아가씨였습니다. 연화 아가씨는 꽃처럼 아름다운 용모에 비단결 같은 마음씨를 가졌으니 마을의 모든 젊은이들이 흠모해 맞이 않는 존재였죠. 그러나 연화 아가씨에게는 한 가지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일찍이 혼인했으나 채에 20살이 되기도 전에 남편을 여의고 젊은 과부가 된 것이었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청산과부가 된 연화 아가씨는 김대감댁 별채에 홀로 머물며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하고 정숙한 아가씨였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외로움과 공허함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달빛 아래 홀로 앉아 긴 한숨을 내쉬곤 했으니 그 누구도 그녀의 깊은 속마음을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김대감 댁에는 돌쇠라는 젊은 머슴이 있었습니다. 돌쇠는 덩치가 우람하고 힘이 장사였으며 얼굴은 검게 그을렸지만 우직하고 성실한 성품을 가졌습니다. 그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밭을 갈고 나무를 하며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머슴의 신분이었으나 누구에게나 예의 바르고 맡은 일을 충실히 해내는 돌쇠는 김대감의 신임이 두터웠습니다. 돌쇠의 눈길은 언제나 조용히 별채에 머무는 연화 아가씨에게로 향했습니다. 멀리서나마 아가씨의 고운 자태를 훔쳐보는 것만으로도 그의 거친 하루는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는 감히 넘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면서도 아가씨의 쓸쓸한 뒷모습에 늘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어느 가을날 추수가 끝난 김대감 댁은 연일 바빴습니다. 밤늦도록 곳간으로 곡식을 드리고 마름들이 모여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연화 아가씨는 밤이 깊도록 잠 못 이루고 별채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달빛처럼 시리고 외로웠습니다. 그때 늦게까지 일하고 돌아가던 돌쇠가 별채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루에 홀로 앉아있는 연화 아가씨를 보고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아가씨, 밤이 깊었습니다. 날이 차가운데 이리 나와 계시면 몸 상하실까 걱정됩니다. 돌쇠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연화 아가씨는 고개를 들어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마주친 두 사람의 눈빛은 무언가 알 수 없는 감정으로 흔들렸습니다. 돌쇠냐? 그래, 밤이 깊었구나. 잠이 오지 않아 잠시 바람을 쐴 뿐이다. 연화 아가씨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돌쇠는 아가씨의 외로움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마루로 올라와 아가씨 곁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정막이 흘렀지만 그 어색함 속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아가씨, 무슨 걱정이 있으십니까? 제가 비록 미천한 머슴이오나 호교 아가씨의 근심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다면 기꺼이. 돌쇠의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말에 연화 아가씨의 마음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참아왔던 외로움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돌쇠야, 나는 매일 밤이 두렵고 낮에도 늘 외로움에 몸서리친다. 꽃다운 나이에 과부가 되어 이리 홀로 지사오는 것이 너무나 힘에 부친다. 연화 아가씨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돌쇠는 아가씨의 눈물을 보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아가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돌쇠의 손이 차가운 연화 아가씨의 손을 감싸자
아가씨의 몸에 뜨거운 온기가 퍼지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별채 마루에서 두 사람은 오랫동안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연화 아가씨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았고, 돌쇠는 그녀의 모든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차가운 달빛이 마루를 비추는 가운데 두 사람의 마음은 점차 가까워졌습니다. 신분의 벽을 넘어선 인간 본연의 외로움과 끌림이 그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추운 밤 그들은 서로의 온기에 의지하여 운우지정을 나누고 말았습니다. 그 밤은 두 사람에게 꿈처럼 달콤하고도 위험한 비밀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연화 아가씨와 돌쇠는 밤마다 몰래 만나 사랑을 속삭였습니다. 연화 아가씨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돌쇠의 눈빛에는 전에 없던 자신감이 어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조심한다 해도 비밀은 오래가지 못하는 법입니다. 머슴들과 몸종들은 밤마다 별채에서 들려오는 미묘한 소리나 아침마다 연화, 아가씨의 얼굴에 어리는 묘한 미소, 돌쇠의 들뜬 표정에서 무언가 수상한 낌새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아가씨와 돌쇠가 설마 대감댁, 가부 아가씨가 천한 머슴과 소문은 삽시간에 김대감댁 안팎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쉬쉬하며 숨죽여 말하던 소문은 어느새 대감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김대감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집안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일이라며 펄펄 뛰었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돌쇠를 묶어 곤장을 치고 연화 아가씨를 모진 문채 넘길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김대감의 부인인 마님은 달랐습니다. 마님은 젊은 나이에 혼자 된 딸의 외로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신분을 뛰어넘은 일이라 할지라도 딸의 얼굴에서 그토록 오랜만에 보는 행복한 미소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돌쇠가 비록 머슴이기는 하나 성품이 우직하고 성실하며 마음이 곧다는 것을 마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님은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대감, 생각해 보시어요. 우리 연화가 얼마나 오랜 세월을 홀로 쓸쓸히 지냈습니까? 어미 된 도리로 그 마음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저 둘의 마음이 통했다면 이는 하늘이 맺어준 인연인지도 모릅니다. 소문이야 이미 났으니 죽이거나 벌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을 더 크게 만들 뿐이지요. 마님의 현명한 설득에 김대감도 차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고민했습니다. 집안의 체면이냐 아니면 딸의 행복이냐. 결국 그는 딸의 행복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대감은 연화 아가씨와 돌쇠를 자신의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숙인 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김대감의 노기가 아직 가시지 않았을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김대감은 두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너희 둘 정말 서로를 연모하는 마음이더냐? 연화 아가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아버님. 소저가 돌쇠 없이는 살 수 없을 듯합니다. 돌쇠 역시 고개를 들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소인 아가씨를 목숨보다 귀히 여기고 평생을 모시겠습니다. 김대감은 두 사람의 눈에서 진실된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품속에서 돈주머니를 꺼내 돌쇠에게 건넸습니다. 그래, 너희 둘의 마음을 알겠다. 이 돈은 너희 둘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의 재물이다. 그리고 이것은 그는 또 다른 주머니를 꺼냈는데 그 안에는 금은보화와 함께 문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도구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재물을 가지고 너희는 이곳을 떠나거라. 아무도 너희를 알지 못하는 먼 곳에 가서 새롭게 살림을 차리고 너희의 사랑을 세상에 보란 듯이 펼쳐 보이며 살거라. 다시는 이곳에 발을 들여놓지 말라.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것이 나에게 보답하는 유일한 길이다. 연호 아가씨와 돌쇠는 김대감의 예상치 못한 결정에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벌을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재물을 주며 자신들의 사랑을 축복해 주다니. 두 사람은 김대감 앞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들의 눈에서는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연화 아가씨와 돌쇠는 김대감이 마련해준 재물과 함께 정든 김대감 댁을 떠났습니다. 두 사람은 밤낮으로 걸어 아무도 자신들을 알지 못하는 아주 먼 남쪽 땅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은 물이 맑고 산이 푸른 인심 좋은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돌쇠는 김대감이 준 재물로 땅을 사고 작은 집을 지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배운 지식과 성실함을 바탕으로 농사를 지었으며 연화 아가씨는 살림을 꾸리고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며 현명하게 집안을 돌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향한 사랑과 김대감의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연화 아가씨는 예전에 외롭던 과부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활기 넘치는 여인으로 변모했습니다. 돌쇠는 아가씨의 사랑을 받으며 더욱 듬직하고 어엿한 가장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남부러울 것 없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돌쇠의 농사일은 언제나 풍년이었고 연화 아가씨가 손대는 모든 일은 번성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똑 닮은 예쁜 아들과 딸이 태어나 가정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재물을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데 인색하지 않았고 마을의 굳은 일에도 앞장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저 부부는 참으로 복덩어리로다. 저리도 서로를 아끼고 또 마음씨 또한 곱기가 비단결 같으니. 세월이 흘러 그들의 부모인 김대감 부부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대감이 알아눕자 연하와 돌쇠는 모든 재물을 뒤로하고 한달음에 부모님께 달려갔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김대감 부부는 한눈에 딸과 사위를 알아보았습니다. 훌륭하게 잘 살아온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김대감은 비로소 후회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 딸아, 내 사위야, 너희가 잘 사는 것이 나에게는 그 어떤 재물보다 귀하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들의 사랑은 결국 부모의 마음마저 움직여 모든 오해와 회한을 씻어냈던 것입니다. 연화 아가씨와 돌쇠는 이후로도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대감댁 과부 아가씨와 처남 머슴 돌쇠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했으면 대감마님마저 그들을 축복하여 먼 곳으로 보내고 재물까지 주어 잘 살게 했을까. 신분을 넘어선 사랑이 결국 모든 이의 마음을 움직이고 큰 복을 불러왔으니 참으로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이야기로다. 이 이야기처럼 때로는 세상의 편견과 신분의 벽이 사랑을 가로막는 듯 보이지만 진실된 마음과 변치 않는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식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명예나 체면을 내려놓는 부모의 깊은 사랑 역시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됩니다. 진정한 행복과 운수대통은 오직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에서 시작될 수 있음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조용히 일깨워줍니다.